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위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요. 한 남자의 가짜 뉴스 때문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 대란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Why do Japanese people eat KFC on Christmas? Can you tell me why? Why? 일본에서 크리스마스 때 그 할아버지 치킨을 먹는다고? 네. 생전 처음 듣는데요? 실제로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그 시작이 한 남자의 거짓 뉴스로 시작된 일본의 크리스마스 전통. 일본의 KFB 1호점 점장이던 오카와 다케시 씨.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지붕의 영어 간판까지 마치 미국의 매장을 그대로 일본에 상륙시킨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오, 그렇네. 그런데 난다요. 제가 좀 됐을까? 아, 여기 미용실 아니무니까? 생소한 브랜드와 낯선 외관 때문에 손님들에게 외면 아닌 외면을 받게 됐고 결국 6개월 만에 1호점 폐점을 결정. 어허.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던 다케시 점장은요. 고베 지역에서 재도전. 뚝집 있네. 그런데 1973년 12월 어느 날 스미마셍, 아이들을 위해 산타 분장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점장 다케시는 산타 분장을 하고 치킨을 하나를 안고 교실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진짜 열심히 결국 사업하셨네. 크리스마스 파티는 성공적. 그리고 이 소문이 퍼져 주문 요청이 계속 들어오자 일본 최대 방송사 NHK와 인터뷰까지 하게 됐는데요. 혼돈이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먹습니까? 라는 질문에 실제로는 칠면조를 먹는 걸 알았음에도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한 겁니다. 결국 이 거짓 정보가 방송에 나간 뒤에 운 좋게도 당시 일본에서 서양 문화를 선호하던 분위기를 타고 브랜드 인지도가 급상승. 야, 어마어마하다. 점장에 그냥 말 한마디. 만들어낸 스토리에 전국이 그냥 다 흔들린 거네요. 자, 그 뒤에 197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앤 켄터키라는 캠페인까지 대놓고 진행.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치킨 크리스마스를. 2017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12월 23일에서 25일 단 3일의 매출이 한화로 약 608억 원으로 역대 크리스마스 최고 매출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몇 주 전부터 예약 주문은 물론 당일에는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박이다. 아니 근데 그 거짓말인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래도 그 핑계로 가족이 다 함께 모이잖아요. 치킨은 가족 상봉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 17위 공개하겠습니다. (2004년) 중화권을 충격에 빠뜨린 한 스타의 갑작스러운 죽음. 팬들과 그의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겨 비통했는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의 주인공은 중국의 대표 액션 스타 이연걸. 저때 당시에 막 화제였죠. 너무 뜨거웠죠. 예. 역시 우리 또 모르는 게 없는 오 기자입니다. 예. 네. 이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00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남아시아 대지진. 인도네시아, 몰디브, 태국 등 무려 13개 나라에 약 22만 명의 사망자를 낸 최악의 참사. 그런데 이연걸은 당시 몰디브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즐기고 있던 중으로 그 역시 최악의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후 당시 중화권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이연걸 연락 두절, 세계적인 스타 이연걸 실종,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정말로 이연걸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라며 그의 실종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건 이연걸의 가족들. 당시 이연걸의 여동생은 연신 눈물을 흘리며 계속 오빠의 생사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족들까지 저 뉴스를 접하고 이제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한 거네요. 연락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 살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죠. 황비용이 그냥 안 죽죠. 쓰나미 따위는. 예, 쓰나미 따위는. 네. 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27일 이연걸은 매니저를 통해 겨우 자신의 생존 사실을 알렸는데요. 당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고 생사를 오가던 급박한 상황이라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연락하겠어.
하지만 이미 하루 동안 퍼진 사망 소식에 이미 그는 고인이 된 상태, 헐. 즉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 때문에 이연걸의 팬들과 가족들 모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죠. 이게 참 유명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린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확인을 하고 기사를 좀 썼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 원칙이죠. 이게 확인하고 목숨이 달리는 있으면. 문제인데.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엔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아주 단골로 사망설에 시달린 스타가 있습니다. 2001년 남자친구와 교통사고로 사망, 2007년 병원에서 자살, 그리고 2016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 이렇게 수차례 죽었다 살아난 불사조 스타는 바로 팝의 공주 브리트니 스피어스. 할 얘기는 들은 것 같아. 네. 맞네. 그녀는 수차례 사망설에 시달리며 매번 때 아닌 생존 신고를 해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 세계 팬들이 깜짝 낚인 사망 오보가 뭐였냐면요. 뭐 있죠? 브리트니 스피어스 불의의 사고로 사망. R.I.P. 브리트니. 2016년 12월 세계적인 음반 회사 S뮤직의 짹짹이에 올라온 사망 소식. 개인이 아니고요. S뮤직에서 올라온 겁니다. 공식 계정. 이 슬픈 소식이 알려지자 포크송의 대부인 밥 딜런도 헐. 자신의 짹짹이에 Rest in Peace,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며 가요계 후배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밥 딜런도 이제 빠르게 애도하겠다고 한 건데. 그리고 전 세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팬들도 애도의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던 팬들은 What?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믿을 수 없어. 누가 거짓말이라고 좀 해줘. 이렇게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그녀는 살아 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지 의문문인가요? 예. 평소문인가요? 열린 게 얼마나 돼? 예. 그녀의 매니저가 언론에 사실이 아님을 밝힌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다음 날 브리트니 본인도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며 또다시 생존 인증을 했습니다. 이번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느냐 하면 해킹을 당해 벌어진 일입니다.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며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한 S뮤직. S뮤직 측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적인 해커 그룹 아워마인에서 어이없게도 자신들의 보안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S뮤직 계정을 해킹한 뒤에 애꿎은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고인으로 만든 거였죠. 그리고 애도를 표한 밥 딜런의 트위터도 역시 해킹당한 거라고 합니다. 밥 딜런이 한 게 아니구나. 아니 그래도 뭐 본인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정도가 있죠. 사람 사람 목숨- 목숨을 갖고 얼마나 저 가족들이 놀랬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냥 받아쓰는 언론 매체도 문제고. 근데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진짜 저기 S뮤직도 그랬지. 밥 딜런까지 썼지. 이건 그냥 야 이건 무조건 사실이다라고 그래도 전화했어야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멕시코 괴 소문이 불러온 참금. 이번 특종은요 거짓 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 8월 멕시코 푸에블라주의 작은 마을 아카틀란. 한 경찰서 앞에 1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어 폭동에 가까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경찰이 뭐 잘못했나요? 누가 뭐 잘못 잡혀갔다거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들이 찾던 사람은 얼마 전 경찰서로 연행된 21살 청년 리카르도와 그의 삼촌 43살 알베르토. 사람들이 이 둘을 찾은 이유 바로 아동 유괴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다들 화가 났군요. 네, 멕시코에 또 납치 사건이 많았잖아요. 많죠. 네. 당시 멕시코에서 연달아 3명의 어린아이들이 유괴, 그 뒤 장기가 적출된 상태로 발견돼 사람들의 분노와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메신저 앱과 SNS에 용의자에 대한 글이 퍼졌는데요. 최근 경찰서에 잡혀온 남성들이 아동 유괴와 장기 매매에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주민들은 경찰서에 침입해 두 남성을 끌고 나왔고요. 이 둘을 잔인하게 폭행한 뒤 심지어 그들의 온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어머. 아니 일단 근데 이게 밝혀진 게 없었다고 지금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요 경찰도 이 폭동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리카르도와 알베르토는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역시 그들은
아동 유괴범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조카 리카르도는 삼촌 알베르토의 일을 돕기 위해 아카틀란 마을에 방문했다가 이웃 주민들과 사소한 다툼으로 연행된 거였습니다. 아, 조사 결과 이 모든 건 마을 주민인 마르티네스라는 남성을 주축으로 퍼진 거짓 뉴스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SNS에 거짓 정보를 올리고요. 지금 납치범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라며 사람들을 선동. 심지어는 휴대전화로 현장을 생중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게 저 중세시대 마녀사냥하고 뭐가 달라요, 저게? 저게 무슨 똑같죠? 아니 아, 참.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런 일을 벌인 거죠? 이에 경찰들은 두 사람은 아동 유괴범이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거짓 뉴스에 현혹돼 폭동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한편 생계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던 리카르도의 엄마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접하고 아들과 시동생이 처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발 그들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죽이면 안 돼요. 그들은 유괴범이 아니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댓글을 달았지만 이 비극은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너무 무서운 얘기다. 아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 현재 푸에블라주 당국은요, 살해 범행을 선동한 혐의로 용의자들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고요. 또 멕시코 정부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가짜 소셜미디어 메시지 확산에 대해 경고하는 정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 14위 공개합니다. 멕시코 청년들에게 떨어진 날벼락. 두 기자님들 혹시 패러사이트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패러사이트죠? 뭐죠? 그죠? 최근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일컬어 패러사이트족이라고 부릅니다. 뭐 캥거루족의 일종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무리스티안 집 구했어? 아니야, 아직. 이러다가 진짜 범죄자 되는 거 아니야? 멕시코의 패러사이트족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30살이 넘어서 부모에 얹혀 사는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라는 기사가 멕시코의 수많은 인터넷 뉴스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죠? 말이 안 된다고 개인이 생각되죠? 네. 최근 멕시코에서는 청년 실업이 한창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며 30살을 넘긴 자녀가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것을 형사처분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겠다고 공표.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각 주마다 시설을 마련, 4개월간 숙식을 제공하되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하면 멕시코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은 국가가 뭔데 부모랑 같이 사는 걸 금지해?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작정했어? 라고 정부를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취업난 해결해줘야죠 국가에서. 그렇죠. 뭐 뭘 안 하고 체크를 싶어서 안 합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나 다행히도 이 황당한 기사는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였습니다. 주로 사람들의 제보로 기사를 쓰는 이 뉴스 사이트에 이 가짜 뉴스가 딱 올라왔고요. 또 이 뉴스를 보고 복사 붙이기, 복붙만 한 일부 중남미 언론에선 세계 최초로 30살 이상 미취업자가 살 수 없는 나라가 탄생할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거죠. 해외 토픽이 됐네. 그렇죠. 즉 다른 매체들은 팩트 체크를 스킵하고 가짜 뉴스를 신문사 이름만 바꿔서 퍼가기만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심각해서 정말 진지하게 보도가 됐으면 청년들도 또 분노가 극에 달해가지고 그렇죠. 막 반정부 시위하고 이렇게 더 폭력 시위로 번질 수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저를 믿어버리면. 네, 심각했네요 진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 10위 공개하겠습니다. (2017년 5월)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인도 식당.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식당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이야? 어? 곧바로 그 식당 깨부수러 갈 거야. 사람들은요, 전화를 받은 식당 주인 실라 베검에게 다짜고짜 욕을 퍼부었습니다. 한편 영문을 모르는 식당 주인은 혹시 나쁜 평이 올라왔나 하고 곧바로 포털 사이트에 식당 이름을 검색했는데요. 그런데 한 SNS 계정에서 자신의 식당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인육으로 만든 음식을 판매한 것이 적발돼 체포됐다. 아니, 저거 기사예요, 저게? 자, 무엇보다도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아, 너무했다, 저거. 이 사이트는요,
회원들이 직접 뉴스 기사를 만들어 올리고 이것을 SNS에 공유하는 사이트였습니다. 누군가가 근거도 또 증거도 없는 음해성 내용을 실제 기사인 것처럼 작성했고요. 삽시간에 일파만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글을 확인도 없이 쓰는 사람들은 진짜 엄벌에 쳐야 돼요. 저게 얼마나 큰 피해예요. 제가 볼 땐 저거 저 식당을 음해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렇다면 일부러 쓴 거예요. 그렇다면 더 처벌을 강화해야죠. 그럼. 아우 저 주인은 진짜 황당했겠네. 자, 결국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가짜 뉴스로 식당은 폐업까지 하게 됐고요. 아 그래. 이에 식당 주인 신라 베검은 1957년부터 운영하신 아버지 가게를 제가 물려받은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운영했는데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라면서 착잡한 심경을 토로 곧 변호사를 고용해 해당 사이트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아유, 정말 물어야죠. 굉장한 배상액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는 한 개인의 피해가 아닌 산업 자체를 흔들어버린 가짜 뉴스입니다. 아, 또 뭐지? 2011년 중국 식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엄마 먹고 싶어. 사줘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것만큼은 절대 안 돼.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의 정체,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중국 모 대학교 영양센터 소속의 한 영양학자의 충격 주장. 라면 한 봉지를 섭취할 경우 라면 속 산화방지제 BHT 성분을 간이 해독하려면 무려 32일이나 소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하나 먹으면 한 달 가까이 간이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저 라면 진짜 많이 먹거든요. 네. 이 충격적인 소식에 중국인들은요. 라면이 몸에 좋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나쁠 줄은 몰랐어. 이제부터 라면 금지야. 이렇게 실치를 떨었습니다. 그럴만하죠. 영양학자가 한 얘기니까. 그냥 뭐 일반 시민이 얘기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이 영양학자의 주장은 다른 영양학자들에 의해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문제의 BHT 성분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산화 방지제로요. 라면에는 허용치, 이 적당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기에 더욱더 민감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정정 보도가 나왔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과 홍콩의 라면 연간 판매량이 무려 80억 개가 감소했다고. 어마어마. 인구수가 대단하잖아. 와.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라면에 대해서 아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럼요. 네, 많아요. 저게 근거 없는 얘기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해야죠. 네.